저는 통역사다 보니까 영어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원래 영어를 진짜 못했습니다. 뻥 안 치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엄청나게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통역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늦게 영어 공부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실력이 빨리 늘었습니까? 비결이 뭔가요? 제가 이걸 항상 답변하고 싶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야기하면서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영어를 그냥 많이 읽고 쓰기만 했었거든요. 리스닝하고 스피킹은 거의 공부하지도 않았었어요. 이 방법론을 제가 다른 학생들한테도 그대로 가르쳤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해왔었는데 이걸 따라하면 실력이 늡니다 처럼 뭔가 명쾌하고 간단명료한 솔루션은 아직까지 떠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영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편이 차라리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영어만 못한 게 아니라 공부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하고 게임만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성적이 360명 중에 320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게임만 하면서 펑펑 놀다가 이제 고3이 되기 직전에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이게 평생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갑자기 될 리가 없잖아요. 특히 수학은 진짜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다행히도 이제 영어는 단어라도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점수가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이제 문법은 하나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고3 때 봤던 모의고사하고 수능에서는 영어 문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다 4번으로 밀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영어에만 0단어를 무작정 암기해서 수능에서는 그래도 영어 4등급의 턱걸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갈 때는 영어과를 선택했었는데 당연히 영어가 재밌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요. 진짜 평생 다시는 수학을 마주칠 일이 없는 전공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에 영어과로 간 거였어요. 대학교 가서도 뭐 당연히 쭉 놀았었습니다. 맨날 친구들하고 롤하고 서든하고 배그하고 그냥 4년 내내 놀았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영어로 뭐 제대로 말도 할 줄 몰랐었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 복학한 직후에 학교에서 강제로 그 모의 토익을 보게 했어서 억지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600에서 700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없이 쭉 놀면서 살다가 4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때 제 담당 교수님이 상담을 이제 하면서 저한테 엄청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취업이라도 하려면 토익 점수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1년 뒤면 졸업이었으니까 많이 쫄리긴 했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토익 공부를 하긴 해야겠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익 책을 사가지고 막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여러분 그 should하고 can 같은 애들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반드시 현재 시제로만 써야 되는 거 아세요? 저는 그거를 그때 처음 배웠어요. 진짜로 뻥 안 치고. 이제 문제를 풀고 막 문법을 공부하려고 해설을 읽었는데 솔직히 몇 년 내내 놀기만 했었는데 옛날에도 이해가 안 되던 게 그때 갑자기 본다고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진짜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던 게 나는 이런 관계부사니 관계대명사니 하는 이런 설명을 읽으면 오히려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곧 때려칠 것 같다. 어차피 때려칠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저는 이제 토익 강의고 문법 교재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토익 모의고사만 풀었었어요. 문제를 풀 줄 모르는데 그냥 일단 풀었습니다. 정답만 체크하고 그냥 해설도 안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머리도 좀 덜 아프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모의고사를 생으로 40개를 풀었었습니다. 40회를. 그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토익이 93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굉장히 놀랐었는데 왜냐면 저는 평생 공부를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토익 930점을 맞으니까 당시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저보다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맨날 스스로를 좀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좀 이게 짜릿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피킹 시험도 공부해보고 얘는 좀 잘 안 됐어요.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몇 번 영어 공부를 시도해보니까 점점 재미가 붙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교수님도 당연히 제가 토익을 930점을 맞아왔을 때 엄청 놀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냥 갑자기 결심을 했었어요. 나는 통역사를 해야겠다. 저는 그때 영어 스피킹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오픽이라는 영어 스피킹 시험에서 제가 IH를 맞았었어요. 이 정도 등급이면은 그냥 딱 평균적인 영어를 전공한 토종 한국인 실력이거든요. 이제 그 실력에 통역사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했죠. 그때 저희 교수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통역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간 다음에 통문학대학원에 들어가겠다.
거기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저희 교수님도 통역사가 되고 싶었던 분이셨어서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응원을 해주시긴 했는데, 약간 너무 어렵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서울에서 내려와도 된다 라는 식으로 약간 제가 실패할 걸 가정하고 응원을 해주셨었어요. 뭐 제가 교수님이었어도 똑같이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애초에 잃을 게 없었거든요. 나는 뭐 평생 공부도 못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이어서 한 번도 누군가한테 기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서울 올라가서 죽만 쓰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한테는 그게 추락이 아니라 그냥 본전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인생이 정말 크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결국 얻을 거는 많은데 잃을 거는 거의 없는 딜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쭉 영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 좋게 2년 만에 통번역대학원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운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영어를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토익사가 될 수 있냐, 영어 실력이 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개 못하는데 운으로 토익사가 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진 못하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영어를 많이 못했었으니까 대학교 시절 친구들이 만나면은 친구들이 가끔씩 너가 영어를 한다고? 야 영어로 말 한번 해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저도 좀 쫄리긴 해요. 약간 뭔가 평가받는 기분이니까. 저도 그럼 그냥 얼버무리죠. I don't speak English 막 이러면서. 그래도 뭐 제가 원어민 실력이 아니다 뿐이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실력이 많이 늘었단 말이죠. 제가 서울로 상경하고 1년 동안 통역만 공부하다가 이력서에 적을 게 필요해서 그때 토익이랑 오픽 시험을 다시 봤었는데, 그때 토익은 980점을 받았었고 오픽은 이제 AL이 넘어서 S라는 최고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따로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는. 결국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저같이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주눅들지 않고 꾸준히 하기만 하면 영어를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그래서 뭐 도대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그냥 좀 말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도 그렇고 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비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영어를 많이 읽었어요. 많이 몰입해서 읽고 공부하다가 잘 안돼도 그냥 하루 이틀 좌절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최대한 좀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 실력이 왜 이렇게 빨리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통역사가 되고 난 직후에는 제가 이제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었었으니까 나는 남들이 모르는 영어 공부의 비밀을 깨우친 것 같아, 약간 이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학생들한테 그 공부법을 가르쳐보고 나니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맞았던 방법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맞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던 건지조차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 이제 왕도라는 건 솔직히 없고 적당히 재밌고 적당히 챌린징한 나만의 방법을 찾고 개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만의 방법이라는 건 오로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만 따라오시면 실력 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 스스로는 약간 좀 위선처럼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방법은 스스로 찾아내야죠. 다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이건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그냥 내가 나한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영어 실력이 늘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 정도는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냈으니까요. 저도 제가 어떻게 해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긴 하는데 저같이 쭉 실패만 해왔던 사람도 뒤늦게 늦은 나이에 영어를 공부해서 통역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나이나 배경 불문하고 당연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딱 짧고 알차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야 하는데 저는 영어 공부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간결한 공부 팁 같은 것에 의존해서 실력을 키운 케이스라면 또 몰라도 저는 그냥 이런 꾸준함, 단순함 아니면 뭐 긍정적인 태도, 약간 이런 추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어 실력을 성장시킨 케이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긴 내용으로 장황하게밖에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는 제가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장황한 글이 아니라 훨씬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영어 진짜 못했는데도 지금은 통역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막막해,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챌린징한 나만의 영어 공부 방법을 찾는 데에 집중해보세요.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시도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겪으셔야만 합니다. 저한테는 그 방법이라는 게 결국 영어 읽기와 필사였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뭐 스피킹이 될 수도 있고 쉐도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해리포터 영화 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간을 갖고 이것저것 시도해 나가면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